안녕하세요. 오클로 신지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나도 모르게 눈을 망치는 습관 5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부모님께서 눈이 나빠지는 습관들 이런 거 하지 말아라 얘기했던 것들과도 연관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게 정말로 눈을 나쁘게 하는 습관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운 것을 오래 보는 습관인데요. 가까운 것을 오래 보지 말아라. 가까이 오래 보면 눈이 나빠진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게 정말로 눈을 나쁘게 하는 습관인지 제가 찾아봤습니다. 눈을 나쁘게 하는 요인들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까이를 오래 볼 때 근시가 진행되는 정도인데요. 근시의 진행 정도가 0시간 거의 근거리를 보지 않는 경우와 2시간 이상 근거리를 보는 경우에서 근시의 진행 정도가 한 2배 정도 빨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건성안에 대한 겁니다. 눈이 건조해지는 눈의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근거리 작업을 오랫동안 하는 경우엔 근거리의 집중도가 높아지면서 눈 깜빡임의 횟수가 한 2배에서 3배 정도가 적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눈을 깜빡이는 작용은 단순히 눈을 깜빡하는 작용이 아니라 깜빡일 때 눈물이 다시 재형성이 됩니다. 근데 눈 깜빡이 횟수가 적어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눈물이 계속 잘 보충되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를 오랫동안 보는 건 눈을 건조하게 만들어 눈을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경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즘 조금 강조되고 있는 디지털 눈 피로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작업을 하는 환경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휴대폰이라든지 패드, 컴퓨터 작업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요. 작업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사용할 때 초점을 잡는 가까이로 눈을 모아서 유지하는 외양근 그리고 가까이를 선명하게 유지하는 내양근 이렇게 초점을 잡을 때 사용하는 근육과 눈을 모아서 유지하는 2개의 근육이 근거리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2가지의 근육을 잠깐 사용하는 데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유지할 때가 문제인데요. 예시를 들면은 5kg 아령을 내가 지금 당장 몇 번 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얘를 한 2시간, 3시간 정도를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부담이 많아지면서 근육에 피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못 들겠다 하고 이렇게 놓게 되겠죠.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까이에서 초점을 잡기 위해서 눈 안에 있는 내양근이 이렇게 수축을 했을 거고요. 눈을 모아서 유지해야 되니까 바깥에 있는 외양근이 모아서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가다가 이제 부담이 되고 피로도가 높아지면 못 보겠다 하고 눈을 놓거나 초점을 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증상적으로는 초점이 뿌얘지거나 흐릿하게 보이거나 2개로 갈라져서 인식이 되거나 하는 이 부담에 대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디지털 눈 피로도 같은 경우도 근거리 작업에 의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서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눈을 나쁘게 할까인데요. 어두운 곳에서 무언가 스마트폰 보지 말아라, 어둡게 하고 컴퓨터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요. 보통 눈을 피로하지 않게끔 하는 조도 비율이 내가 보는 영상과 주변이 3대1 정도가 되는 게 조도가 가장 눈이 편안한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불을 끄게 되는 상태가 되면은 뭔가 스포트라이트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눈은 집중도는 높아지지만 피로도는 훨씬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독서나 이런 걸 볼 때, 책을 볼 때 조명을 쏴서 보는 것들은 집중도는 높게 해줄 수는 있는데 눈은 조금 피로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적으로 책은 조금 양호합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눈의 피로도를 훨씬 더 높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주변의 조도 환경이 눈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주변 조도 환경이 완전 어두운 상태가 되면은 영상물을 볼 때는 영상이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또 막 움직이는 동적 작용들도 생깁니다. 책과는 조금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눈이 계속 움직이고 초점이 바뀔 때마다 불빛 영향에 의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눈에서 발생되는 피로도는 우리가 책을 볼 때보다도 훨씬 더 높게 발생이 됩니다. 그럼 부담이 또 증가하니까 이런 피로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좋겠다 해서 놓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갈라져 보인다던가 초점이 뿌얘진다던가 하는 증상들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환경에서 무언가 눈을 사용하는 것은 스마트폰 같은 걸 보는 거는 눈을 더 안 좋게 할 수 있는 습관이다. 이건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시청하는 자세에 대한 습관인데요. 누워서 무언가 시청을 할 때 누워서 보지 말아라, 기울어져서 보지 말아라, 옆으로 기대서 보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그게 실제로 눈을 나쁘게 하는 습관인지 제가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근거리 작업을 오랫동안 긴장을 하는 경우에는 눈의 근육이 긴장되면서 난시를 발생될 수 있다라는 연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세가 비대칭하게 보는 경우에도 수평 방향의 난시가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사방향으로 기울어지는 난시도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기대서 보는 경우 눈이 바라봐야 되는 방향이 이 디폴트가 바뀌면서 나중에 정자세로 돌아왔을 때도 이 위치로 봐야 되네 하면서 고개에 자세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또는 내가 한쪽 방향으로 공간을 이동시켜서 보는 것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책을 정면으로 기울여져서 쓰지 않고 글자를 쓸 때 이렇게 옆으로 기울여져서 써야 내가 중심인 것 같이 써지는 경우들도 공간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올바르게 쓰지 않는 경우에도 눈과 함께 비대칭이 발생되고 난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눈을 세척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양치질은 매번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듣기 때문에 양치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은 세척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들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눈물의 성분이 보통 세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눈물을 아래에서 잡아주고 있는 점액 성분,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눈물 수성층이라고 해서 우리 수분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위에는 증발을 막기 위한 지방층이 있습니다. 그 지방층 같은 경우에는 이 눈꺼풀 태 부분에서 지방을 분출하게 되는데 그 지방이 남으면서 오염도 되고 산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그 눈꺼풀 태에 있는 성분들이 계속 눈에 자극을 주면서 염증도 일으키고 충혈도 발생시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꺼풀 태를 세척해 주는 것만 해도 눈에 안 좋아지는 요소들을 감소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선글라스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입니다. 선글라스나 변색 렌즈 계열들을 사용하지 않게 됐을 때 발생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피부가 자외선에는 손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죠. 그래서 자외선의 노출도가 너무 높으면 피부 노화를 일으킨다던가 아니면 피부에 염증이나 피부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주는 것을 일상화하고 있죠. 눈은 별개일까요? 눈 역시도 자외선에 대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을 하기 위해 선글라스 착용률이 야외에서 한 70% 정도 됩니다. 또는 선글라스 착용이 병행으로 적용되기 어려울 때는 색이 변하는 변색 렌즈 계열들의 렌즈를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리서치 연구를 보니까 한 20% 미만 정도가 사용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글라스를 사용한 경우들은 백내장이나 다른 질환 유병률이 달라지는가를 관찰을 해보니까요. 선글라스를 사용한 군과 사용하지 않은 군 같은 경우에 백내장 유병률이 한 20에서 30%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최상위권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눈에 섬유 조직이 자라나는 입상편이라든지 황반이나 망막에 병을 일으키는 경우들도 발생률이 더 높아지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상 색깔이 있는 렌즈를 사용을 하면 뭔가 예의가 없어 보인다든지 좀 멋을 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긴 하는데 눈을 전체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 착용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약에 선글라스
선글라스 자체를 따로 사용하는 게 힘들다 하면은 안경 렌즈가 자외선에 반응해서 색이 변하는 계열들도 있기 때문에 실내 안에 들어가면 연하게 색깔이 거의 빠지고요. 바깥에 나가면 자외선의 정도에 따라서 색이 진해지는 계열들을 사용하는 것 역시도 눈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눈을 나쁘게 하는 습관 5가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도 있고 이게 눈을 해롭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못했던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드린 습관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시는 것 같나요?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바꿀 수 있는 습관들도 있고 그리고 바꾸기 조금 어려운 습관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눈의 건강을 조금 더 신경 써주면 눈의 시각 기능을 조금 더 건강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눈으로 보는 모든 순간이 편안해지도록 오쿨루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쿨루 신지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